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플로어에 거의 한 300여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한 50% 이상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비 사회복지사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64만 8천 원으로 전체 우리나라 산업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 대비해서 61.4%밖에 안 되는 정말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복지 근무자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선을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긴급 발언에서 그 한진걸 그 통합진보당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 전담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지한다라는 발언 말고 정말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은 저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의원 패널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담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박희진 대전시당 수석 부위원장께서 1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희진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는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그동안에 요구하신 부분이 너무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과 같은 토론의 시간을 자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시작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 또한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재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사회복지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2년에 걸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세수 증대 효과로 세출 구조 조정, 건강보험 구조 조정 등으로 약 89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사회복지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족한 그 말씀은 긴급 발언을 통해서 보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정현 대전시당 생활정치특별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겠다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송구한 마음도 다시 전합니다. 저도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정치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나 사회복지사나 다 3D 업종 중에 하나고 사실은 정말 신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직종인데요. 그렇지만 신념만 갖고 일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전에 한 24,000명 정도 되는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24,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이제 일부 분이 이렇게 종사를 하시는데요.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수준을 개선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복지를 어떻게 증진시키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지금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가이드라인이 현실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별 시설 유형별 단일 임금 체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이명박 정부가 했던 4대강 사업 30조 원 그거 안 부었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토목경제를 복지경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건비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자유선진당 정학일 대전시당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요 앞에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처우 개선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깊은 고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제 사회복지사 하면 우리가 먼저 사회적으로 보는 인식부터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회복지사 하면 보통 희생, 봉사, 돌봄, 나눔 이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 걸 손해를 감수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졌던 그런 부분을 먼저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서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중요한 사회의 한 핵심 요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전 지방의원을 하셨던 한진걸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마 지방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시구 이 자치 재정 문제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얼마 전에 요양보호사 협회와 어떤 MOU 형태를 체결을 해서 서로 정책도 공유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가면 다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저 스스로 새로 있게 해서 우리 당 정책위원회나 당에 공식적으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걸로 제가 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한진걸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차례입니다. 예, 아까 답변 조금 드렸던 것 보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식구도 복지관에 근무하던 복지사입니다. 제 식구 처우 개선하겠다는 거 아니니까 염려 마십시오. 지금은 복지관 퇴사하고 다른 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잘 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된 배경은 거기에 있는데 다들 개선하겠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 때 말로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정말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재정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비정규직 양산하고 무상급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다가 이제 와서는 표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일자리 늘리겠다. 아침밥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제인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일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속지 말아야죠. 그래서 왜 처우 개선을 하는 거냐? 사람으로서 기본이고 그 생존의 문제와 이것은 국가의 책임인 그래서 국민의 삶과 생명을 돌봐야 되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재정 여건이나 경제 그 위상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통민주당 서진희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장 차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참고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이너로 몇 해 근무하다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도 했었고 더 나아가 복지 분야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었습니다. 디자이너로 근무할 때보다 더 낮은 임금의 사립시설 보육교사로 근무를 자청해서 해보았는데요. 다소 제가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보다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들이 가장 마음이 아팠고요. 아이들은 촘촘히 돌봐줘야 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과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음과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복지 분야 종사자들 대비 대상자의 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금 대비 종사자의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 마침 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정통민주당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보신당 유미조 대전시당 공동위원장 차례입니다. 네, 2004년 그 OECD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인구 1000명당 0.2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거는 OECD 평균인 1000명당 12.24명인 것에 비하면 60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8년이 지났으니까 그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몇 %일지를 예측한 자료를 봤는데요. 20.8%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현상을 본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공무원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그 비율을 굉장히 늘려야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30년 정도까지는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 센터를 시, 군, 구마다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요. 센터는 산후조리, 보육, 방과 후 보육, 고용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등을 총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요. 특히 센터에서는 복지 서비스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비롯해서 각종 처우를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